농지기 하다가 온 분이 아니니까 개혁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우리 병원의 현금 정책은 어떻게 한다가 좀 정해져야 될 거예요. 나중에 못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낼 때 법적 퇴직금 말고 한 5억씩 더 달라한단 말이에요. 리베이트 받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 병원은 일단 성형외과인데 우리 병원은 잘 돼요. 근데 이제 주위에 이제 다른 성형외과들 중에서 어떠한 이유로 우리 병원에 이제 합병했을 때 내가 고려해야 될 상황들, 진료 영역이 겹치냐 안 겹치냐 일단 보셔야 돼요. 근데 진료 영역이 이렇게 된 경우는 겹친다가 일단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병원에 지금 제일 강조하는 거는 수평적 성장식이죠. 수직적은 이제 어느 정도 질적 성장을 했으니까 수평적으로 이제 양적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 양적 확장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표준화, 상품을 다양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익률을 보존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막 펼쳐놓으면 이제 프로세스 복잡해지고 직원도 복잡해지고 교육도 힘들어지고 이러는 것 때문에 비용 증가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익률이 확 떨어지는 문제. 병원이 커졌을 때 이익률이 떨어지면 되게 위험한 거죠. 덩어리가 크니까 조금만 떨어져도 휘청휘청거려 버린단 말이에요. 표준화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건 되게 중요한. 꼭 우리 병원만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 기업에서도요. 키울 때는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어떤 기업이든 똑같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를 되게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커지고 나면 이제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뭐 대기업 되고 뭐 그건 그 다음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대표적인 진료 상품을 아주 잘할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복제하는 구조를 짜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수술이든 접수든 상담이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진료 영역이 겹치는 의사 선생님들을 영입한다. 라고 보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맞죠? 원장님 질문만 보고 생각했을 때 진료 영역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현상 유지 전략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되게 골치 아파지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대표 원장님이 빠져도 현재 수익이 나오는 구조냐,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수평적 성장이 완료된 다음에 현상 유지로 가야 되는데 수평적 성장이 완료됐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 대표 원장님이 지금 뭐 6일 하시고 막 힘드시잖아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의사들이 많아져서 내가 진료 수술을 극단적으로 2일 하루만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최소 수익, 뭐 예를 들면 세전 1억이다. 이거는 맞춰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표 원장이 뭐냐면 잉여일력이 되는 거죠. 나는 경영으로만 1억 벌고 진료로도 1억 벌 수 있어, 이거요. 근데 그렇게 되면 현상 유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로 가면 반드시 경영이 바빠집니다. 직원이 30명, 50명이 돼버리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이 어쩔 수 없이 복잡한 구조가 생겨요. 그러면 경영하는 시간이 의외로 많이 소요돼요. 근데 막 수술을 하루 종일 하고 나와가지고 저녁에 경영하려고 하면 됩니까? 경영이 안 되니까 병원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 돈 메꾸려고 대표 원장님이 더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을 또 못해요. 이게 악순환에 빠져버리거든요. 나의 포지션이 바뀌어요. 의사에서 경영자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의사 포지션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지금 영입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수평적 성장에 해당하는 의사들인 거예요. 전략으로는 이제 오케이인 상황이에요. 두 번째, 좀 내려가서 이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대표 원장님만 놓고 딱 수익률 계산하면 40%였단 말이에요. 봉지기를 더해서 놓고 보니까 30%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봉지기 급여가 매출의 한 20% 정도 주니까 이런 상황이 딱 생기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새로 영입돼서 합병해서 왔어요. 그가 발생하는 매출의 30에서 20% 정도가 그한테 줄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죠. 40%는 못 줘요. 왜냐하면 문제 때 40% 발생하는데 그 40% 주면 그냥 병원 다 떼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30%. 근데 10%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매출 1억하고 1,000만 원 받아가고 세전입니다. 그러면 안 한단 말이에요, 맞죠? 세전 한 30% 선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1억 하면 2,000 세후로 받는 구조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직업 공직이보다 더 주는 상황이 생기면 안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수익 배분할 때 의사별 이익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그래야 나중에 실컷하고 남는다 안 남는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 일이 있어. 이 얘기 더 중요한데 병원의 정책의 고도화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이제 이들은 농지기 하다가 온 분이 아니니까 개혁을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이야기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병원의 현금 정책은 어떻게 한다가 좀 정해져야 될 거예요. 아무리 좋게 같이 하자고 했지만 아무리 잡힐 일이나 코 깰 일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나중에 못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낼 때 법적 퇴직금 말고 한 5억씩 더 달라한단 말이에요. 이유가 리베이트 받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없는 일인데 예전에 관행적으로 많았죠. 물론 우리 병원 현재 투명합니다. 하지만 투명성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좀 고려하실 필요는 있다. 두 번째는 수술실 정책. 원래 봉지하던 분들이 오면 이방 그냥 자기 잡아주는 대로 하잖아요. 뭐 대학에서 항상 순위 밀렸다가 짬밥이 높아지면 조금 잡히듯이 우리 병원도 원장님이 무조건 1등일 거란 말이에요. 그도 원장이었었잖아요. 수술방 배분 정책 이런 것도 좀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그한테 마케팅을 얼마나 투자할 건지도 좀 고민하셔야 돼요. 기존에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 고객한테 이제 크로스셀링, 업셀링에 대한 홍보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신규 환자에 대한 홍보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걸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거냐 이것도 좀 고려하셔야 되고 실컷 띄워놓고 잘 하게 해놓으니까 또 개원할래 이럴 수 있어요. 자꾸 눈치 봐야 되고 돈도 돈 같지 않고 이제 다 배웠어 하면서 다시 나가야지 이럴 수 있어요. 법적으로 약간 락은 거셔야 돼요. 만일 이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면 다시 개원했을 때는 동일 지역에서는 할 수 없다든지 사실은 근데 그거 소송하면 져요. 강제성이 크게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중에 소송거리가 되는 거니까 필요하진 않나 이런 생각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병원 정책 얘기했잖아요. 네.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영입하실 원장님의 전담 상담사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우리 병원 이제 상담사가 그럼 자꾸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원장님 별로 상담사가 있는 게 좀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요. 동일 진료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상담사가 여러 명이 있는데 환자가 한 명 왔을 때 어느 상담사를 만날지 모르고 이 상담사도 원장님들마다 시술이 그래도 조금씩 다를 건데 자기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상담하느냐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1번 상담사가 1번 원장님의 기준으로 상담을 실컷 했어요. A라는 환자한테. 근데 A라는 환자가 2번, 3번 더 올 수도 있잖아요. 상담하러. 아니면 친구랑 같이 오고 니도 들어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는 2번 상담사가 또 만나요. 1번 상담사 휴무라서. 2번 상담사는 또 2번 원장님의 기준으로 막 얘기해. 그럼 저번하고 다른데요? 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장님별 전담 상담사. 물론 뭐 스케줄이 안 맞거나 이렇게 되면 다른 상담사가 합니다. 하지만 네. 근무하는 날 기준에서는 그 상담사가 1번으로 배정되게끔 좀 필요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전담 수술 직원도 기준을 둬야 돼요. 이 원장님은 수술방에 지원할 때 메인 수술 담당 어시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원장님한테는 이 직원으로 맞춘다. 만드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 근무표나 이런 것도 여기에 따라서 같이 좀 맞춰 나가야 돼요. A 원장님이 쉬는 날 그 팀의 상담사하고 수술방 직원은 같이 오프하는 기준으로 가야 되죠. 들쑥날쑥거리면 병원의 터브런스가 한 10% 언더해야 되는데 20-30%, 막 30-40%까지 늘어나 버리면 막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큰 성형외과들을 컨설팅 해보니까 이 문제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1인이 하는 데가 의외로 그런 데서 또 틈새가 돼요. 어쨌거나 한 목소리만 되거든요. 우리 병원의 봉지 중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 이겁니다. 전담 상담사. 전담 수술 직원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좀 할 거고, 병원의 정책에 대해서는 뭐 현금이나 수술실이나 뭐 그리고 직원들한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정책들은 좀 따라주셔야 뭐 같이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다. 마케팅은 내가 초기에 기존 환자한테는 어떻게 하고 신규 환자한테는 내군에서 좀 투자할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이루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답이 되셨나요, 원장님? 그리고 갑자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요. 표기를 해놨는데도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